그동안 10년 넘는 결혼 생활 열심히 유지하며 살았고 시댁 덕분에 제 인생이 참 다양한 부분에서 바뀌었습니다. 일단 제 가슴에 불을 당긴 건 형님이 컸어요. 저희 형님은 시부모님이 하던 사업을 이어받아 했는데 다른 건 아니고 도시락 사업이었어요. 저야 자세히는 알 방법이 없었죠. 근처에도 못 오게 형님이 막았으니까요. 근데 남편을 통해서 아주버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런 팔자도 있구나, 세상 참 편하게 산다 싶었습니다. 가끔 시댁에 가서 형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세상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골프 라운딩을 어디로 다녀왔는데 참 좋더라, 헤어샵을 추천받아 바꿔봤는데 다르긴 하더라. 그것 말고도 많았죠. 피부과도 있고 네일샵도 있고요. 어디가 어떠고 실내 장식은 어떻고, 가게에 들어갈 때 앞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 가격까지 살핀다나 어쩐다나, 어찌나 예민하고 깐깐하던지 앉은 의자 쿠션까지도 제 앞에서 시시콜콜 다 평가하며 자랑 아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제 어깨를 지그시 잡으며 우리 다음에 꼭 같이 가자, 동서도 그런 곳에 가봐야지 하면서 기약 없는 약속을, 마치 제가 결혼 전에 남편에게 들은 헛소리들과 비슷한 대화는 그렇게 끝났죠. 처음에는 워낙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서 신기한 마음에 듣는 척이라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것들도 실증이 나버렸어요. 최대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려 했죠. 근데 형님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귓구멍에 꽂히는 게 아니라 제 전두엽으로 사정없이 꼽히는 느낌이라 아무리 무시하려고 노력해봐도 머릿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였죠. 그러면서 가슴속이 답답해져 갔고요. 아주버님네는 돈이 많긴 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 우리랑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소득 차이가 벌어지긴 했어요. 사는 지역이며 집 평수는 말할 것도 없고 끌고 다니는 자동차가 부부 둘이서 4대를 타고 다녔으니 저희 부부 둘이서 오붓하게 한 대로 다녔거든요. 저희 부부는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남편이 한 달에 가져오는 돈이 350에서 400 정도고 저도 결혼 후 첫째까지는 악착같이 버티다가 둘째 낳고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퇴사해버려서 결혼 생활 막바지엔 남편 혼자 외버리긴 했죠. 그래서 빈정이 더 상한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초반에는 그런 것도 너무 이상스러워서 우리 남편이 남의 집 아들인가 걱정까지 했었어요. 출생의 비밀 뭐 그런 것들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비밀이라고 하기엔 겉에서 너무 티가 나서요. 아주버님하고 저희 남편하고 닮아도 너무 닮아서 뒤에서 보면 누가 내 남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라. 그나마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구별이 가능하지 밤에 보면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았거든요. 저렇게 자식들은 생긴 것도 비슷하게 떡하니 낳아놓으셨으면서 자식 대하는 방식은 비슷은커녕 너무 달랐으니 제가 뒤에서 속 태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가족이 잘 되면 좋죠. 근데 너무 잘 되면 좀 그렇죠. 거기다 본인 능력이 아닌 시부모님 가게 물려받아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거면 인정하기 더 어려웠고요. 그러다 제가 완전히 돌아서 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시댁에 아주버님네랑 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있었어요. 저랑 형님은 일찍부터 시댁에 도착해 음식 준비했고요.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어 모인 것도 아니었고 그냥 아주버님이 지인에게 한우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함께 구워 먹자고 모인 자리였거든요. 식탁에 전기불판 켜놓고 아주버님이 굽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님은 눈가가 촉촉해지시면서
내가 이렇게 효도를 받고 지낸다며 훌쩍이셨고요. 아주버님도 그런 어머님 모습을 봤는지 고기 굽다 말고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뒷주머니에 봉투 하나를 꽂고 오는 겁니다. 저는 주방에서 보고 있었으니 아주버님 뒷주머니를 볼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은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두께만 봐도 보통 봉투가 아닌 것 같았기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대충 예상은 되었죠. 옆에 형님 얼굴을 보니 광대뼈가 실룩거리고 있었고요. 얼마 뒤 시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시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뼉을 치며 좋아하시는데 아주버님이 돈 봉투를 드린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우가 대수겠나요? 입맛 다 떨어졌죠. 남들이 보기엔 화목한 과정으로 보이겠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죠. 제가 열심히 만든 반찬들을 한쪽으로 쓱 밀어버리시면서 아주버님이 드린 100만 원을 펼쳐놓으시는데 온 가족이 박수를 치길래 저도 눈치껏 치면서 이럴 거면 우릴 왜 불렀나 싶기도 하고 내가 속이 꼬여서 그런가 내 문제인가 싶기도 하다가 전반적으로 매우 복잡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이 저에게 한 말씀 하셨는데 얘 둘째야, 우리 집 너무 따뜻하지 않니? 이게 다 집안의 장남이 바로 섰으니 가능한 거다. 봐라, 이렇게 콩고물도 떨어지지 않니? 너희들도 이 귀한 한우고기 먹어보는 거고 앞으로 서로 잘하면서 우애 좋게 지내거라 하시는데 콩고물 소리에 빈정이 너무 상해버려서요. 제가 그때부터는 아주버님이 온다고 하면 슬슬 피하며 지냈죠. 다녀오면 감정 소모가 심했거든요. 며칠씩 생각나고 속에서 천불이 끓고 그러다가 나도 일을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집에만 있다간 콩고물 단어가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기에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도 돌려보고 대학 동창들에게 전화해봤는데 일자리 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친정집에 전화를 걸었죠. 저희 친정부모님도 가게를 운영하시는데요. 신혼집과는 거리가 꽤 멀어서 경기도 외곽에서 과일 도매상을 하고 계세요. 친정오빠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고 아무래도 거리가 멀긴 멀어서 이번에도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연락을 드려봤죠. 친정부모님 어찌 지내시는지 안부전화로 상황 파악을 한 뒤 친정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는 어떠냐고 물었죠. 우리 가게 비슷비슷하지 뭐. 직원들 월급이 올라서 힘든 것 말곤 그냥 할만해. 아버지도 이젠 잘 안 나오시니까 아내랑 나랑 둘이서 보고 있지.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또 시댁에서 돈 자랑해서 그런 거야? 그냥 웃어 넘겨.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봤다. 근데 말이다. 사업 한 방이야. 버는 것도 한 방, 망하는 것도 한 방. 나는 옆에서 아버지 하시는 걸 오래 봤잖아. 얼마나 조심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불안불안하지. 들어보니 가게 상황은 나쁘지 않은 듯 하길래 저희 친정의 실제 권력자인 올케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친정 가게도 올케 언니가 거의 다 키워놨거든요. 제가 친정 오빠 선물은 까먹어도 올케 언니 설화수는 꼭 챙깁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아요. 가끔 수다도 떨고요. 올케 언니랑 전화하기 전에 냉수 한 잔 마시고 마음 단단히 먹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전화통화를 시작했고 거의 2시간이 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제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놔 버렸어요. 전화하기 전에는 가슴 졸이면서 했는데 끊고 나니 가슴이 꽉 차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올케 언니가 저보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휘둘리며 지내다 보면 40대 50대 금방인데 일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와서 해보고, 일이 잘 맞고 해볼 만하다 싶으면 살던 집도 가까이 옮겨서 본격적으로 하라며 당장 내일부터 나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 머리가 더 맑아지는 듯 했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출근하겠다 했고, 친정 과일 가게까지 2시간이 걸리는데 애들은 어떨까, 어디에 맡겨야 하나, 예전엔 혼자 걱정만 하다가 시도도 못했는데 그냥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한마디 해버리곤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 일단 출근했습니다. 도착해서 일 배우고 점심 먹고 집에 왔고요. 애들 데리고 가고 데려오는 건 남편이 하라고 했어요. 나도 전보다 더 열심히 살 테니깐 당신도 전보다 더 노력하라고, 그것밖에 답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이 도저히 못하겠다며 저보고 다른 곳에 일자리를 찾으라고 하길래 이상하게 저는 올케 언니한테 일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정 힘들면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가겠다고, 거기서는 과일 가게랑 가까우니 내가 맡겠다고 했죠. 곧장 주말에 애들 물건이며 옷까지 다 담아다가 친정으로 내려갔고요. 저는 악착같이 일 배우며 지냈습니다. 과일 분류하는 것부터 과일 상태를 정확히 봐야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니까 그게 우선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리정돈 하는 것, 재고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도 올케 언니에게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과일 주문하러 오는 사람 중에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저희가 도매가게라 소량으로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젊은 여자가 와서는 몇 박스씩 주문하기도 했고, 저걸 집에서 혼자 다 먹나? 밥 대신 과일만 먹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케 언니에게 물어봤죠.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자주 많이 주문하냐고요. 아, 저 사장님? 카페 사장이라고 하던데 요즘은 카페에서 생과일 주스도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 난 가보지 않았으니 커피만 파는 줄 알았지. 빙수에도 넣고 과일만 따로 팔기도 하고 그런다더라고. 올케 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듣자마자 뒤통수가 찌릿하면서